분자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원자량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인데 이제 자연계에 원자 하나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비활성 기체, 뭐 헬륨,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 하나가 그냥 자연계 공기 중에 동동동 떠다녀요. 근데 그 이외의 원자들은 다 다른 원자들 또는 원소들과 화학결합을 한 채로 자연계에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다루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대부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 각각의 상대적인 질량을 또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각각 물질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을 또 다 매겨 놓았어요. 그럼 첫 번째로 배울 건 분자량이에요. 그럼 이제 분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분자는 우리가 3단원에서 되게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분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애들이 분자냐면 여기 있는 누구예요? H2O 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CO2 이산화탄소, NH3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분자예요. 그럼 분자의 특징은 뭐냐면 딱 걔를 구성하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은 산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분자를 구성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이 무슨 결합으로 분자가 형성이 되냐면 공유 결합으로 분자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뜻이 뭘까요? 서로 공유한다. 그 소리는 뭐냐면 얘네들의 전자들을 서로 같이 끌어당겨요.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깊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3단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듣는 것이 낫고 또 분자량을 배울 때 분자라는 개념도 조금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분자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얘는 대부분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옆에 두 원소 사이에 서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이고, 공유를 한다는 뜻은 전자를 이제 서로 같이 잡아 당기는데 그 당기는 힘이 서로 크게 차이가 안 날 때, 지금 산소랑 탄소가 전자를 잡아 당기는데 산소랑 탄소가 전자를 잡아 당기는 힘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잡아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공유결합이 형성되고 분자가 형성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계에 무수한 분자들이 있죠. 그럼 이 분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나냐면 과학자들 사이에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값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물 분자가 있잖아요. H2O. 그렇죠? 그럼 얘를 이루는 거는 여기 있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죠. 근데 수소는 아까 원자량 값이 얼마였어요? 1.0이었죠. 그럼 1.0 더하기 또 수소가 있으니까 1.0 더하기 그다음에 산소의 원자량 16이었죠. 그럼 1.0 더하기 1.0 더하기 16.0이니까 물의 분자량은 18.0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량 값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이 다 분자 형태는 아니에요. 지금 왼쪽에 막 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우리 배웠었죠? 소금, 염화나트륨. 그렇죠? 그럼 얘는 분자가 아니라 이온 상태인 거죠. 그럼 이온 상태의 이 물질은 우리가 아까 밑에서 배웠던 분자랑 비교를 해보시면 분자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염화나트륨 같은 소금은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데 개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트륨 양이온 옆에 염화음이온 옆에 나트륨 양이온 옆에 염화음이온 옆에 나트륨 양이온 옆에 염화음이온 이렇게 계속 정해 덕지덕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아까 분자량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값만 다 더하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얘는 도대체 뭐 어디까지 다 더해야 되냐 원자량값을 이런 고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냐면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 값을 더해서 나타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이제 그 화학식은 또 어떻게 결정하냐 봅시다. 지금 이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인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그럼 아까는 선생님이 분자가 형성될 때는 공유 결합으로 인해서 형성된다고 했죠. 공유 결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결합될 수가 있는 반면 지금 이 염화나트륨 이온은 이온 결합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온 결합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얘는 전자를 서로 같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한쪽에 있는 원소, 더 힘이 센 원소가 힘이 약한 원소의 전자를 완전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공유결합과 차이점 비교를 해보자면 공유결합은 두 원소 사이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크지 않는데 이온결합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큰 원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원소의 전자를 아예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이온들의 화학식은 어떻게 정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냐 그 비율로 화학식을 정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공간 안에 만약에 나트륨이 10개가 있는데 나트륨 양이온이 10개가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염화 음이온도 10개가 결합하더라. 그럼 얘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NaCl은 나트륨 양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음이온이 1대 1로 결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 1 요거를 생략을 해서 그냥 화학식을 NaCl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온들도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온의 화학식을 쓰는 방법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비율을 가지고 이제 화학식을 쓰는 건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이 1대 1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Na1Cl1이라고 쓰는데 1은 생략해서 NaCl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면 뭐 위에 뭐 이런 거 써줘야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NaCl로 쓰기로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이온이 있어요. 칼슘이랑 염소가 반응했을 때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한다? 1대 2로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칼슘 하나당 염소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은 생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로 화학식을 정해요. 그러면 이 화학식량은 이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값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NaCl은 Na의 원자량값 23.0 그 다음에 Cl의 원자량값 35.5 그래서 더하면 58.5가 화학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자가 아닌 물질 중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온 결합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금속 결합이 있어요. 금속 결합. 그래서 금속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얘네는 또 이제 우리가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그냥 완전 맛보기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공유 결합은 두 원소 사이에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비슷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 이온 결합은 두 원소 사이에 전자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많이 커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큰 애가 작은 애의 전자를 뺏어서 뺏은 애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고 뺏긴 애는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붙들려 있는 게 이온 결합. 그럼 여기는 뭐예요? 금속 결합이에요.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 중성 상태에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자유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원래 중성 상태였는데 전자가 하나 튀어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나머지는 양이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과 돌아다니는 자유전자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게 금속 결합이에요.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만 배우면 화학원은 끝이거든요.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금속들도 특징이 뭐냐면 이온결합처럼 금속을 이루는 원자들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옆으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화학식량, 얘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하기로 약속을 해요. 화학식량은 어떻게 해요?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값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리의 원자량이 얼마래요? 63.5래요. 근데 구리의 화학식량도 그냥 구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의 화학식량은 63.5가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문제도 풀어보면서 개념을 더 확고하게 해봅시다. 봅시다. 프린트 핏이고 2번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므로 단위가 없다. 뭐였어요? 자, 분자량이었죠.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몰을 더한 값으로 구한다. 원자량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량들의 값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럼 먼저 물의 분자량 우리 구했었죠. 즉 물은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 값이 얼마였어요? 1.0이었는데 몇 개 있었어요? 2개. 그렇죠? H 더하기 H.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량이 16.0.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구해보래요. 이산화탄소는 CO2죠. 그래서 탄소 하나랑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는 원자량 값이 12.0, 산소는 16.0 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4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죠. 그럼 얘는 질소 하나랑 수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질소는 여러분들이 표를 찾아보시면 얼마냐면 14.0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1.0 곱하기 3이니까 얼마겠어요? 17.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온에서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인 거고, 구리, 얘는 금속 결합이죠. 걔네는 뭘로 나타낸 화학식을 사용하여 화학식량을 나타낸다? 구성 입자의 비,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냐? 구성 입자의 비로 나타낸 뭐를 사용해서? 화학식을 사용해서 화학식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값 그냥 더하면 얘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처음에 이제 NaCl은 우리가 했었죠. NaCl은 1대1이죠. 그렇죠? 그럼 1대1. 근데 얘를 구성하는 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가 Na 하나랑 Cl 하나니까 Na의 원자량 더하기 Cl 원자량 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 Na 원자량이 23.0, Cl의 원자량이 35.5니까 얼마예요? 얼마가 될까요? 58.5가 되겠죠. 그 다음에 CaCl2의 화학식량을 구하래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이온결합인데 칼륨 하나당 염소 2개가 화학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물질들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CaCl2는 Ca 하나랑 Cl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Ca 원자량이 40.1. 그러면 Cl2의 원자량은 위에 써있죠? 35.5 곱하기 2. 그래서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111.1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리가 없어서 좀 줄였어요. 다음에는 탄산 칼슘의 화학식을 구하는 게 문제죠. 보면 탄산 칼슘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럼 탄산칼슘은 CA 하나랑 칼슘 하나랑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탄소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원자량 값 더하면 되죠? 칼슘의 원자량 값이 얼마였어요? 40.1이었고 탄소는 12.0, 그 다음에 산소는 16.0 곱하기 3. 그래서 계산을 나중에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100.1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럼 수산화 나트륨이 지금 화학식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트륨의 원자량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 더하기 수소의 원자량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나트륨의 원자량 값이 얼마예요? 여기 써있죠? 23.0, 산소는 16.0, 수소는 1.0. 그럼 얼마가 될까요? 40.0이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몰에 대한 개념만 보고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몰은 뭘 배우는 거냐면, 선생님 혼자 재밌었죠? 몰은 어떤 입자를 세는 단위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그림에 뭐가 있어요? 연필이 있죠. 연필을 우리가 만약에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럼 얘네들 1개, 2개, 3개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좀 작은 단위로 쓰기 편하게 우리가 연필 한 다스라고 그러죠. 연필 한 다스에는 몇 개의 연필이 있어요? 12개의 연필이 있죠. 그래서 연필을 다스라는 그런 단위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계란이죠. 계란도 대량으로 구매를 하지 않니?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하면 너무 대량으로 구매할 때 너무 커지는 거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용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계란 한 판. 한 판이라는 단위는 계란 30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스랑 판 이런 단위예요. 몰도. 그래서 입자들을 셀 때 우리가 1개, 2개 가지고 실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봤겠지만 탄소 하나의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23, 24등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는 실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 2개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숫자의 그런 원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물질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몰 단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몰은 몇 개를 뜻하냐면 6.02 곱하기 10에 미안해 여기 위첨자에 23승계를 1몰이라고 정해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된답니다. 그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몇 개를 전혀 우리가 가늠이 안 가잖아요. 이 개수가 이 콩 가지고 한반도 면적을 쫙 다 덮은 다음에도 높이가 1.1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의 높이로 쌓는 개수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어쨌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 단위는 원자를 셀 때도 사용이 되고 분자를 쓸 때도 사용이 돼요. 원자건 분자건 다 입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만약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 1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원자가 이만큼 있어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자 몇 몰이 있다? 2몰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분자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어쨌거나 하나의 커다란 입자라고 어쨌거나 이런 덩어리, 셀 수 있는 덩어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분자가 1몰 있다. 근데 만약에 분자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얘는 분자가 2몰 있다. 분자가 만약에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분자가 몇 몰 있다? 3몰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답니다.
그럼 몰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하나 생각해보자. 여기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안에 물 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물 분자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럼 이 공간 안에 산소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가 있죠. 이 공간 안에 있는 산소.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있죠. 어렵지 않죠? 그럼 또 해봅시다. 이 공간 안에 물 분자가 10개 있어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나요? 그럼 이 공간 안에 산소는 몇 개 있을까요? 산소도 10개 있겠죠? 그러면 수소는 몇 개 있을까요? 20개 있겠죠. 왜냐면 물 분자 하나당 산소 하나,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물 분자가 10개가 있으면, 그쵸? 그 안에 산소는 물 분자 개수랑 같은 10개고 수소는 분자 하나당 수소가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배만큼의 개수가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개념을 질량이나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매년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 물 분자가 1몰 있어요. 이렇게. 1몰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쵸? 그럼 이 공간 안에 산소는 몇 몰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물 분자 개수랑 그 안에서의 산소 원자의 개수는 동일하죠. 그러면 물 분자가 1몰 있으면 이 안에 산소도 1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수소는 몇 몰 있을까요? 수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 하나당 수소가 2개 있기 때문에 2배만큼의 개수가 그 안에 존재하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수소는 몇 몰? 2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 공간 안에 원자는 총 몇 몰이 있는 걸까요? 산소 1몰과 수소 2몰을 합해서 총 3몰의 원자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또 한번 해봅시다. 더 줄여서 이 공간 안에 물 분자가 3몰 있어요. 3몰. 이렇게 다 찍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 공간 안에 산소는 몇 몰 있을까요? 그쵸. 3몰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 공간 안에 수소는 몇 몰? 2배만큼 6몰 있는 거죠. 그럼 이 공간 안에 원자는 총 9몰의 원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보면 3몰의 분자들이 있는 거고 그 분자를 구성하는 애들의 원자들의 총 몰수는 9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HUO 분자 하나당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소 하나에 산소 하나. 그러니까 분자 수보다 그걸 이루는 원자들의 개수는 3배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프린트를 채워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들의 묶음을 세는 단위 뭐라고 했었죠? 저 몰이죠. 그렇죠? 그래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수는 무슨 수라 그러냐면 아보가드로 수예요. 아보가드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물 분자 1몰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다? 수소는 물 분자 하나당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2배, 2몰만큼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몇 몰이 있다? 1몰 들어있다. 그러면 그 옆에 밑에 이산화탄소가 2몰이 있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총 원자는 몇 개인지를 물어봤죠. 몇 몰인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몇 개인가를 물어본 거죠. 그럼 한번 문제를 풀기 위해 여기다가 얘를 이동시켜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몇 몰 있다고요? 2몰 있대요. 2몰. 그렇죠? 그럼 이 공간 안에 이산화탄소가 2몰 있다는 소리죠. 2몰을 개수로 나타내면 뭐예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럼 얼마겠어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이 공간 안에 있다는 소리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2몰 안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그럼 봅시다.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탄소는 일단 우리가 몰이 풀기가 쉬우니까 산소는 몇 몰이 있을까요? CO2는 탄소 하나랑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분자 하나당 탄소 하나로 있으니까 탄소는 2몰 있겠죠. 그 다음에 산소는 몇 몰 있을까요? 분자 하나당 산소는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의 개수보다 2배만큼 4몰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총 몰수는 6몰이 될 거죠. 6몰. 근데 6몰을 우리가 몇 몰로 물어본 게 아니고 총 개수로 물어본 거잖아요. 몇 개인가? 그럼 개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개수로 바꾸기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돼요? 6 곱하기 1몰이 뭐였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6에 36.1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을 몰수로 나타내래요. 에탄올이 있고 아세트산이 있죠. 어떻게 풀면 돼요? 이 공간 안에 에탄올이 몇 몰 있대요? 1몰 있대요. 이제 이거 1몰 있대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들의 총 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탄소는 얼마만큼 있을까요? 에탄올 하나당 탄소 2개니까 탄소는 분자수보다 2배여야죠. 그럼 2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는 에탄올 하나당 몇 개 있어요? 5개? 여기 뒤에 H 또 있죠. 6개가 있죠. 6개. 그렇죠? 그러면 수소는 6몰이 들어가 있겠죠. 6배여야죠. 분자수보다. 왜냐면 분자 하나당 6개의 수소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소는 분자 하나당 산소 하나죠. 그럼 분자수랑 동일하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총 몰수는 6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뭘까요? 6, 7, 8, 9. 9몰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원소마다 따로 몰수를 구해줘도 되고, 그냥 쉬운 거는 이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총 개수를 알면 돼요. 지금 에탄올이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2개에 수소 6개에 그쵸? 탄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총 9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분자수보다 몇 배여야 돼요? 9배만큼 그 안에는 원자들이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있죠. 그럼 아세트산이 또 역시 CH3COOH인데 1몰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가 몇 몰 있는지 구하래요. 또 따로 구해봅시다. 먼저 아세트산 하나에 탄소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아세트산의 몰수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 원자는 2배만큼 이 안 공간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는 몇 배? 여기 3개고 여기 하나 4개죠. 그럼 4배. 그럼 3몰.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배. 2몰. 그래서 총 몰수는 8몰이 되겠죠. 그래서 아세트산 하나당 탄소 2개에 수소 4개에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세트산이라는 분자 하나에 총 8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수보다 총 8배의 원자의 개수로 그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거를 질량 개념이랑 헷갈려 해가지고 지금 질량이 아니라 개수 개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개이냐 그 안 공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앞에 가서 다시 듣기를 하시면서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